150km 떨어진 밤하늘이 거대한 불기둥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단 7발의 폭탄이 중동의 군사적 균형과 한 국가의 역사를 완전히 영원히 산산조각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시설의 파괴가 아닙니다. 이란 정권이 8,800만 명의 국민에게 수십 년 동안 세뇌시켜온 절대 뚫리지 않는 하늘이라는 신화가 그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찢겨나간 사건입니다. 4월 4일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와 텔레그램 채널은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찍어 올린 붉게 물든 밤하늘 영상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적의 폭격기가 우리의 앞마당까지 들어와 심장부를 잿더미로 만들 동안 그 막대하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은 방공망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국가 안보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돌처럼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안전에 대한 믿음은 불타는 잔해와 함께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정권의 반응은 적에 대한 반격이 아니라 내부를 향한 총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넷플록스의 실시간 데이터에 따르면 테헤란의 인터넷 접속은 사실상 마비 상태로 차단되었고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가 주요 광장마다 긴급 배치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막지 못한 권력이 내부의 폭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 중무장한 병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된 그 무기력한 붉은 섬광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일상적인 이야기로 비유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동네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무기를 잔뜩 든 경호원을 엄청난 돈을 주고 고용해 대문에 세워두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당신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졌지만 새벽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깨어보니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튼튼한 금고가 산산조각 나 있고 밖의 경호원은 도둑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 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꼴입니다. 아무리 크고 무서운 경호원이라도 눈을 감고 있다면 그 집은 동네에서 가장 털기 쉬운 표적이 될 뿐입니다. 이란 수뇌부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단순한 패배감이 아니라 발가벗겨진 채로 광장에 내동댕이 쳐진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입니다. 카스빈에 위치한 샤헤드 샤피자르드 산업단지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망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수도의 방공망이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던 이 핵심 시설이 흔적도 없이 증발하면서 이란 수뇌부는 지금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군은 물리적인 폭탄 7발을 던졌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파장은 이란 사회 내부를 향해 날아간 수천만 발의 심리적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적은 국경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무능함을 목격하고 분노하기 시작한 텅 빈 거리의 시민들일지도 모릅니다. 무적의 방어망이라는 거짓말이 들통난 이상 이란 지도부는 이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향해 매섭게 쏟아지는 내부의 의심스러운 시선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태의 이면에는 권력 핵심부 내부에 더 깊고 치명적인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과 정보당국 사이에서는 이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피해 숙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던 방공망이 단 한 번의 경고음조차 울리지 못한 채 뚫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목숨을 내놓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의 스텔스 폭격기와 순항미사일이 다가오는 동안 레이더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가짜 표적들이 난무했고 지휘관들은 유령을 쫓느라 진정한 파멸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경직된 지휘체계와 보고 누락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에는 지금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태가 초래할 연쇄적인 나비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즉각적인 결과로 이란 군부는 남아있는 모든 핵심 군사 자산을 더 깊은 지하로 서둘러 숨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물류의 병목 현상을 유발하고 부대 간의 소통을 단절시켜 결과적으로 군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스스로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행사해온 절대적인 억지력이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앞마당의 가장 귀중한 무기 공장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다른 동맹 세력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군사적 보호 우산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카스빈의 밤하늘을 수놓은 그 붉은 섬광은 이란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억지력이 사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잔혹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군이 단 7발의 폭탄으로 얻어낸 가장 값비싼 지정학적 전리품입니다. 물리적 파괴는 몇 년의 시간이면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공포의 상실은 그 어떤 막대한 예산으로도 결코 다시 사들일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완벽한 파괴극의 배후에는 물리적 폭탄보다 더 무서운 전자전의 마법과 1000km 밖에서 적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펜타곤의 오만한 전술이 숨어 있습니다. 이란의 하늘을 지키는 사령관들은 미군의 대규모 공습편대가 국경을 넘어오기만을 기다리며 요격 미사일의 발사 버튼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B-52H 폭격기들은 이란 영공에 단 한 뼘도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RAF 페어포드 기지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출격한 이 거대한 폭격기들은 이란 국경에서 무려 900에서 1000km나 떨어진 안전한 상공에서 20발의 AGM-158 제즘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조용히 투하하고 기술을 돌렸습니다. 450kg의 철갑 관통탄두를 품은 이 미사일들은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과 엘브루즈 산맥의 계곡 사이를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통과하며 지형 지물을 방패 삼아 레이더망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진정한 핵심은 미사일의 은밀함이 아니라 적의 눈을 완전히 파버린 최첨단 전자전 플랫폼에 있습니다. 본대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와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선봉에 서서 이란이 가장 자랑하던 S-300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망에 치명적인 전파 교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거리를 배경으로 한 일상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최신식 소총으로 무장한 경비원이 CCTV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만 밖에서 천재적인 해커가 이미 그 화면을 지지직거리는 흑백 노이즈와 가짜 영상으로 덮어버려 정작 치명적인 무기를 든 암살자가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란의 방공망 운영자들의 레이더 화면에는 거대한 전파교란 구름과 수십 개의 가짜 표적만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들은 진짜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눈을 뜨고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전술적 성공은 중동을 넘어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심장부까지 끔찍한 연쇄진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란에 뚫려버린 방공망은 곧 동구권 전체의 방어 교리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4월 4일 오늘 아침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의 모든 항공 우주 방위군 부대에 대해 예고 없는 긴급 전투태세 점검을 지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이란에 수출하고 절대적인 방패라고 맹신했던 S-300 시스템이 서방의 전자전 공격 앞에서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이자 장님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장거리 스텔스 타격이 가져올 파괴력을 자신들의 위협 평가 시나리오에 서둘러 반영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략가들은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국 내륙 깊숙한 곳의 전략시설들이 이와 똑같은 방식의 사이버 전자전 연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군사 강대국들에게 국경선이라는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1000km밖에 안전지대에서 쏘아올린 스텔스 미사일이 가장 깊숙한 앞마당을 오차 없이 타격할 수 있는 시대에 철책과 지대공 미사일로 영토를 지킬 수 있다는 낡은 믿음은 구시대의 순진한 망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카스빈의 파괴는 단순히 공장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전자파와 스텔스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알리는 펜타곤의 오만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전자전의 유령들이 이란의 감시망을 완전히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직후 텅 빈 하늘에서 진정한 물리적 파멸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000파운드 무게의 GBU 31J단 폭탄 7발이 카스빈의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지붕을 마치 얇은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갔습니다. 폭탄의 철갑 관통 탄두가 내부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 기폭하는 순간 밀폐된 거대한 지하시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소트로 돌변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시설 내부를 휩쓸며 저장되어 있던 수천 톤의 로켓 고체 연료와 맹독성 화학물질의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끔찍한 파괴의 메커니즘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꽉 막힌 거대한 무쇠 압력솥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가득 채워넣고 불씨 하나를 던져 넣은 뒤 뚜껑을 용접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미군은 폭탄으로 건물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란이 스스로 쌓아둔 무기고의 화력을 이용해 건물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입니다. 육중한 기계 설비와 주조틀, 그리고 맹독성 화학물질들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치명적인 파편으로 변해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키며 웅장했던 산업단지를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카스빈의 불타는 잿더미 속에서 이란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나 탄약 재고가 아닙니다. 이곳은 평범한 포탄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의 첨단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태동하는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뇌관이었습니다. 미사일의 공기역학적 뼈대를 완성하는 첨단 복합 소재, 가공작업장과 목표물을 오차없이 타격하도록 유도하는 정밀 자이로스코프를 보정하는 최고 보안 등급의 무균실이 하룻밤 사이에 영원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미래의 전쟁을 위해 설계되던 차세대 미사일의 프로토타입들과 수십 년간 수많은 과학자들이 피땀 흘려 축적해온 귀중한 공학적 유산이 완벽하게 초기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장의 가동 중단이라는 가벼운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란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지탱하던 가장 정교한 두뇌와 척추를 한 번에 끊어버린 물리적인 참수 타격입니다. 오늘날의 첨단 유도 무기는 대장간에서 망치질하듯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먼지 한 톨 없는 무균실과 초정밀 측정 장비가
산산조각난 이상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시계는 최소 10년 이상 뒤로 강제 되감기되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려던 제국의 야심은 카스빈의 독성 섞인 검은 연기와 함께 흩어지고 있습니다. 카스빈의 폐허 위에서 피어오르는 독성 섞인 검은 연기를 뒤로하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체스판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미군이 노린 것은 단순히 수도 인근의 공장 건물 몇 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멘의 홍해 연안부터 레바논 남부의 국경지대까지 이란의 대리인들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하던 가장 거대한 탯줄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이 영리하고 잔혹한 전술을 이해하기 위해 거리를 배경으로 한 일상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비좁은 골목길에서 쇠파이프를 든 잔챙이 조직원 수십 명과 일일이 피 흘리며 주먹다짐을 하는 대신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진 최상위 보스의 무기고 자물쇠를 통째로 부수고 보급선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기와 식량의 보급이 끊긴 조직원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자기 분열을 일으키며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무의미한 소모전 대신 적의 물류 심장부를 도려내는 가장 차갑고 효율적인 암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 무장단체는 이란이라는 거대한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도미사일과 로켓 부품이라는 혈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지역의 안보를 위협해 왔습니다. 하지만 카스빈이라는 가장 중요한 심장 판막이 폭발로 완전히 찢겨나가면서 이 치명적인 혈류는 즉각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 센트콤의 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타격으로 인해 이란의 글로벌 탄도 미사일 공급망에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파열음이 발생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립 라인이 불타고 정밀 유도 장치들이 잿더미로 변하면서 외부의 대리인들에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이란의 핵심 역량은 문자 그대로 산소호흡기가 강제로 떼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탯줄 절단의 효과는 전장 주변에 소름 끼치는 적막함으로 즉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4일 오늘 영국의 해사 무역기구인 UKMTO는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심장한 실시간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홍해를 지나는 민간 상선과 군함을 향한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단 한 건도 포착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정적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으로부터 무한정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맹신했던 대리인들은 이제 창고에 남은 미사일 재고의 바닥을 긁으며 탄환한 바람발의 숫자를 세어야 하는 처절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탄약을 확보할 길이 막힌 무장단체들은 기존의 비축량을 아껴 쓸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전장 전체의 작전 수행 속도와 공격 빈도가 급격하게 곤두박질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펜타곤은 단 한 번의 외과 수술적인 정밀 타격으로 중동 전역에 퍼져있는 수만 명의 적군을 동시에 굶겨 죽이는 가장 경제적이고 치명적인 물류 목조르기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굉음은 카스빈에서 울렸지만 그 공포의 진동은 지금 홍해와 지중해의 가장 어두운 참호 속에서 총을 쥐고 떨고 있는 무장단체들의 뼛속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기가 마르기 시작한 대리인들은 곧 생존의 기로에서 굴복이냐 괴멸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가장 절망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제미니다 너이 카스빈에 떨어진 단 7발의 폭탄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종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무자비한 개막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세 가지 차원의 붕괴를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엮어보면 이란 수뇌부가 갇혀버린 절망적인 미로의 진짜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전자전과 스텔스 기술의 융합은 S-300이라는 동구권 최고 방공망의 신화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1000km 밖에서도 적의 눈을 파버릴 수 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둘째, 물류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적 타격은 홍해와 지중해에서 날뛰던 대리인들의 총구를 강제로 침묵시키며 전쟁의 호흡을 끊어놓았습니다. 셋째, 수도 한복판에서 목격된 거대한 불기둥은 8,800만 명의 국민과 권력 핵심부 사이를 지탱하던 낡은 안전보장의 계약서를 영원히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 복잡한 지정학적 교착 상태를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번역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튼튼한 성벽 안에서 밖으로 돌을 던지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맹신했던 성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보이지 않는 광선에 의해 자신의 가장 깊숙한 침실이 불타오르는 것을 무기력하게 목격한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싸우던 용병들은 보급품이 끊겨 도망치기 시작하고 성 안의 백성들은 성주가 사실은 자신들을 지켜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하며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주는 밖으로 나가 적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성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울 수도 없는 완벽한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이 작전이 남긴 가장 뼈아픈 전략적 현실은 바로 후방 안전지대라는 개념 자체의 영구적인 죽음입니다. 과거에는 국경선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깊숙한 곳에 험준한 산맥을 등지고 핵심 군사 시설을 지으면 외부의 타격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낡은 지리적 방어 교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공중급유를 받은 폭격기가 적의 영공에 털끝 하나 들이밀지 않고 스텔스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현대전에서 지리적 장벽은 그저 지도 위에 그어진 무의미한 잉크 자국에 불과합니다. 이제 지구상의 적의 시선과 타격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성역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란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주변 중동 국가들과 지역 경쟁국들은 이제 맹수의 이빨이 빠지고 방패가 부서진 치명적인 약점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중동의 외교 지형은 이 거대한 기술적 취약성을 이용하려는 새로운 권력 재편의 소용돌이로 급격하게 빠져들 것입니다. 자신의 앞마당조차 지키지 못해 무너져 내린 국가를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일 이웃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고 지도부 앞에는 가장 잔혹하고 모욕적인 선택지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무기가 고갈되어가는 외부의 대리인들을 조용히 버리고 고립주의의 껍질 속으로 비참하게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텅 빈 무기고와 들끓는 내부의 사회적 불만을 강제로 억누른 채 무모하고 파멸적인 최후의 반격을 시도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중동 전역에 무소불위로 드리웠던 공포의 그림자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4월 4일 오늘 카스빈의 잿빛 잔해 위에서 새롭게 쓰인 전쟁의 룰은 한없이 냉혹합니다. 막대한 병력의 수나 낡은 이념의 구호보다 압도적인 기술과 은밀한 타격 네트워크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진리입니다.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들이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뚫고 지나간 것은 단순히 두꺼운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라 구시대 정권들이 유지해오던 공포 정치의 기반 그 자체였습니다. 무너진 신뢰와 영원히 멈춰버린 무기 공장, 그리고 혼란에 빠진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란 수뇌부가 맞이할 내일의 아침은 그들의 칠흑 같은 역사상 가장 춥고 외로운 시간이 될 가이 것입니다.